하와이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길. 그 불 속에는 지금도 여신의 분노가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화산의 여신 펠레와 그녀가 남긴 저주의 전설입니다. 펠레는 하와이 전설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불과 용암, 그리고 화산을 지배하는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이어로 화산의 폭발을 의미하며 그녀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불꽃과 파괴가 따라다닙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펠레를 단순히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실제하는 신으로 여깁니다. 펠레는 불꽃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사랑과 질투, 분노와 파괴가 언제나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우며 한순간에 온화하다가도 다음 순간 맹렬한 분노로 돌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화산의 성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산은 수십 년간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도 갑자기 폭발하여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펠레의 기원에 대한 전설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펠레는 타히티의 신성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 하우메아이고 아버지는 하늘의 신 케인입니다. 펠레는 10세 남매 중 하나였으며 특히 언니 나마카오카아이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나마카오카아이는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불의 여신과 물의 여신. 두 자매는 태생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펠레가 언니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면서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마카오카아이는 분노했고 펠레를 타히티에서 쫓아냈습니다. 펠레는 가족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찾아 여러 섬들을 방문했지만 매번 언니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펠레는 북쪽에서 시작하여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며 하와이 제도의 여러 섬들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카우아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땅을 파고 불을 피워 집을 만들려 했지만 언니의 물이 그녀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 오아후 섬, 몰로카이 섬, 마우이 섬을 차례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마카오카아이의 파도는 항상 펠레의 불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펠레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섬들보다 훨씬 크고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펠레는 마우나로아 산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그곳에 자신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화구인 할레마우마우가 그녀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언니의 파도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었습니다. 할레마우마우는 하와이어로 고사리 집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펠레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화산을 일으켜 새로운 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용암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식으면서 새로운 땅이 되었고 이렇게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 제도의 형성 과정은 이 신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지질학적으로 하와이 제도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젊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은 약 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가장 젊은 섬으로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펠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각 섬에 머물렀다는 전설은 이러한 지질학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펠레는 단순히 파괴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조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용암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을 만들어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두려운 재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용암은 식어서 비옥한 토양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터전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펠레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녀는 파괴와 창조, 죽음과 재탄생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힌두교의 시바 신이 파괴와 창조의 신인 것처럼 펠레도 끝과 시작을 모두 관장합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적 본질을 반영합니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펠레의 가족들도 그녀와 함께 하와이에 정착했습니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각각 다른 자연현상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카모오알리이는 상어의 신이 되어 펠레를 보호했고, 여동생 히이아카는 춤과 치유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펠레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와이 신화의 복잡한 세계를 구성합니다. 펠레는 또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때로는 하얀 개로, 때로는 늙은 할머니로 변신하여 인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신 능력은 많은 펠레 목격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길가에서 만난 낯선 노파나 아름다운 여인이 실은 펠레일 수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모든 여행자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펠레에게는 모에라는 신성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얀 개, 검은 돼지, 그리고 특히 하와이 거위인 네네가 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는 것은 펠레의 존재나 화산 활동의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와이 사람들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상한 동물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펠레의 힘은 단순히 용암을 분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대기를 독가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화산 유리 섬유인 펠레의 머리카락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눈물은 펠레의 눈물이라 불리는 화산 유리 방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모두 펠레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펠레에게 깊은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엘로 베리, 붉은 물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술이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화산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펠레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그 힘을 인정하는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펠레 숭배는 하와이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훌라춤의 많은 형태가 펠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수많은 챈트와 노래가 그녀를 찬양했습니다. 펠레에 관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고, 각 가족마다 펠레와의 특별한 인연이나 경험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펠레의 이야기는 단순한 창조의 신화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여신으로, 특히 사랑과 질투의 감정이 그녀의 많은 전설을 낳았습니다. 펠레의 사랑 이야기들은 하와이 신화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유명한 펠레의 사랑 이야기는 그녀와 로이아오라는 젊은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펠레는 영혼의 형태로 몸을 떠나 카우아이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로이아오의 훌라춤을 보고 즉시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춤 실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펠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로이아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펠레는 자신의 육체가 빅아일랜드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이아오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습니다. 펠레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여동생 히이아카에게 로이아오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이아카는 춤과 치유의 여신으로
펠레의 남매 중 가장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펠레는 히이아카에게 40일 안에 로이아우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 대가로 히이아카가 사랑하는 레우아 숲과 그녀의 친구 호포에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이아카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섬을 건너며 수많은 악령과 괴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각 섬마다 그녀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여정은 40일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히이아카가 카우아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로이아우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펠레를 그리워하던 로이아우는 슬픔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이아카는 치유의 여신으로서 그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이아우의 영혼을 찾아 저승을 여행하고 마침내 그를 되살렸습니다. 긴 여정 동안 히이아카와 로이아우는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펠레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가일랜드로 돌아가는 긴 여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펠레는 히이아카가 약속한 40일을 넘긴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히이아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펠레는 히이아카가 사랑하는 레우아 숲을 용암으로 태워버리고 그녀의 친구 호포에까지 죽여버렸습니다. 히이아카가 마침내 비가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이 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빠진 히이아카는 펠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펠레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로이아우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를 본 펠레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용암을 분출시켜 로이아우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쌍한 로이아우는 두 자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이아카는 슬픔에 잠겼고 두 자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펠레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와 분노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펠레는 로이아우를 다시 살려주었고 그를 신으로 만들어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히이아카와도 화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질투와 분노는 사랑하는 것조차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펠레의 감정은 그녀가 사랑하던 사람을 죽이고 그녀의 가족을 상처 입혔습니다. 둘째,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이아카는 불가피한 이유로 늦었지만 펠레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결국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펠레와 히이아카의 화해는 하와이 문화에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전설은 또한 레우아 꽃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펠레가 태운 레우아 숲에서 자라난 새로운 나무에는 아름다운 붉은 꽃이 피었는데 이것이 레우아 꽃입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레우아 꽃을 꺾으면 비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이는 히이아카가 자신의 사랑하던 숲을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펠레의 다른 사랑 이야기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녀는 잘생긴 남자들에게 끌렸지만 그녀의 사랑은 항상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택한 남자가 그녀의 사랑을 거부하면 펠레는 분노하여 그를 용암으로 덮어버리고 사랑하던 남자가 그녀를 배신하면 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펠레의 이중적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거부당하거나 배신당하면 파괴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이는 화산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산은 아름답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언제든 폭발하여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펠레의 사랑 이야기들은 또한 인간의 욕망과 그 결과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펠레를 만나는 것은 영광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그녀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큰 축복이지만 그녀를 화나게 하면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는 인생의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강력한 힘이나 기회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지금도 펠레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펠레의 돌 저주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하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섬에서 돌이나 모래, 용암 조각을 가져가면 여신의 분노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화산 지역에서 돌이나 모래를 집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정적 문제, 관계의 파탄, 직장에서의 문제 등 온갖 불행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이 계속되자 그들은 하와이에서 가져온 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은 펠레의 저주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돌을 하와이에 돌려보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매년 수천 개의 소포를 받습니다. 이 소포들에는 관광객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돌과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각 소포에는 대부분 사연을 담은 편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때로 절박하고 때로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돌을 가져간 이후로 제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발 펠레 여신께 용서를 구해주세요.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돌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제야 이 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편지는 매우 구체적인 불행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가져간 직후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그 다음 주에는 집에 불이 났으며 그 다음 달에는 배우자가 떠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법을 찾지 못했고 돌을 돌려보낸 후에야 회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편지 작성자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펠레의 저주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무언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펠레의 돌 저주는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현상일까요?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믿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저주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살다 보면 사고, 질병, 재정적 문제 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돌을 가져간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불행을 저주와 연결 짓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심리학적 설명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가져갈 때 이미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돌 하나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규칙을 어깁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이 원주민들과 펠레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펠레의 저주는 매우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돌과 모래, 용암은 펠레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여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연히 그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문화에서 땅과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아이나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땅은 어머니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돌을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며 자연과 영적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펠레의 저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만약 각 관광객이 작은 돌 하나씩만 가져가도 그것은 엄청난 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와이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펠레의 저주 전설은 어쩌면 이러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펠레의 돌 저주는 비교적 최근의 전설입니다. 전통적인 하와이 신화에서는 이러한 저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전설이 20세기 중반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국립공원 관리자나 하와이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돌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이야기를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이 무엇이든 펠레의 저주는 이제 하와이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저주를 직접 경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일관되고 진지합니다. 펠레와 관련된 저주는 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와이에는 펠레를 위한 다양한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암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절대 금지됩니다. 펠레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는 그녀의 선택이며 인간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55년과 1960년의 화산 폭발 당시 일부 사람들은 용암의 흐름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원주민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펠레의 길을 막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제방을 쌓은 곳에서는 용암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금기는 펠레를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화산 근처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비방하거나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녀를 조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펠레를 무시하거나 모욕한 사람들이 곧바로 불행을 겪었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가 술에 취해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 병을 던지며 펠레를 조롱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 사고를 당했고 다음 주에는 집이 용암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펠레를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한 사업가가 곧 파산하고 건강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펠레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어집니다. 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은 용암이 자신들의 집 바로 앞까지 왔다가 신비롭게 방향을 바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펠레가 자신들을 보호해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 킬라우에아 화산의 대규모 폭발 당시 수십 채의 집이 용암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들은 주변이 모두 용암으로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항상 펠레에게 재물을 바치고 존경을 표했기 때문에 보호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펠레의 목격담도 계속해서 보고됩니다. 특히 화산 활동이 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용암 근처에서 여성의 형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어떤 이는 하얀 머리의 노파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용암을 향해 걷거나 용암 속에 서 있거나 용암 위를 떠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사진은 2016년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 당시 찍힌 것입니다. 용암과 연기 속에서 여성의 형상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펠레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이를 파레이돌리아로 설명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펠레의 명백한 현현이었습니다. 현대 하와이 사회에서 펠레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건설 프로젝트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펠레의 허락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전통적인 제물을 바치고 하와이의 사제 카우나가 축복을 내리며 펠레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일부 하와이 원주민 활동가들은 펠레를 그들의 땅과 권리를 지키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개발업자들과 외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기는 펠레의 땅이고 그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도 펠레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의 많은 연구원들, 특히 원주민 출신 과학자들은 과학적 방법과 전통적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펠레를 은유나 상징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문화적 존경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화산학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펠레 이야기가 과학적 관찰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펠레가 특정 장소에 자주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는 곳은 실제로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과 일치합니다. 조상들이 수세기에 걸쳐 관찰한 패턴이 전설의 형태로 보존된 것입니다. 펠레는 단순한 파괴의 여신이 아닙니다. 그녀의 화산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용암이 식으면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하와이의 검은 모래 해변, 독특한 지형, 풍부한 토양은 모두 펠레의 선물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이러한 순환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펠레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파괴는 슬프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재탄생이 있습니다. 펠레는 바로 이러한 자연의 영원한 순환을 체현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펠레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파괴 후에 재건이 일어납니다. 펠레의 이야기는 또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술과 문명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산 폭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깨닫습니다. 펠레는 우리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 힘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펠레 여신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하와이 곳곳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존중의 표현입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마다 사람들은 펠레가 깨어났다고 속삭입니다. 펠레는 파괴와 창조, 죽음과 재탄생, 분노와 사랑을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보다 큰 힘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저주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성한 것을 존중하며 우리가 손님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킬라우에아 화산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펠레의 심장 박동이고 그녀의 숨결이며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와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제물을 바치고 존경을 표하며 그녀의 돌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펠레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